살아 드리볼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꽁TV 김명주입니다. 예, 영컴입니다. 야, 걱정했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생각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부상 당한 직후에 저희가 뉴캐슬전부터는 합류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부상 당했을 때 2, 3주 정도 걸릴 테고 뉴캐슬 전에 복귀를 해야만 괜찮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예상했을 때는 컨디션 한 70% 이상은 될 거다. 왜? 교체 명단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 한 20분 정도를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후반전 시작 바로 뛰면서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45분 뛰려면 80% 이상은 된다라고 전도 생각했다라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80% 되는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가 나오자마자 큰 활약을 펼치기 바라는 팬들의 마음이겠지만 오늘 저는 그래도 경기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경기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 정도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지만 스프린트 한번 했었고 네네네. 이후에 경기하면서 수비 위치에서 보여줬던 뭐 속도감 있는 플레이 보여줬었고 역습할 때 공간을 뛰는 스프린트를 보여줬을 때는 컨디션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은 확실하게 다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 때는 그러면 어떻게 선발 라인업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빨간 팀한테 그때 당시 6대1인가 아마 이겼을 때 그 기억 그대로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다 좋았지만 플레이에 대한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라멜라 선수가 패스를 죽어라고 안 해줘요, 손흥민 선수한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역습할 때 주고 난 이후에 줬으면 이거는 뭔가 만들어졌을 텐데 라멜라 때문에 오늘 토트넘은 망했다 정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좋은 패스를 받아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는데 유독 공을 잡는 모습이 많이 안 나왔는데 그게 유독 또 라멜라 선수가 공을 잡을 때 패스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라멜라는 아까 언돈벨레 들어갔을 때 그때 줬을 때도 단독 찬스였고 손흥민한테 줬을 때도 단독 찬스 내지는 손흥민이 또 열어줬으면 케인이나 지가 또 때릴 수 있었는데 이거 두 번 다 안 해주면서 오늘 라멜라는 같은 팀 손흥민과 언돈벨레를 완전히 물먹였다 해도 과언할 정도의 그런 플레이였었는데 그 장면이 어려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정도끝 이거는 진짜 정도끝이 아니라요 가는 패스였어요. 쉬운 패스. 이거를 왜 안 줬냐? 그 안 줬을 때 다 케인 얼굴 보고 있더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두 장면 다 케인을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라멜라는 케인에 의존하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병정님이 얘기했듯이 손흥민한테 손쉽게 패스할 수 있음에도 안 주고 해리 케인 선수한테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케인한테는 막 주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플레이라고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 이외 플레이도 보면 공간이 있는데도 잡아서 또 줄 수 있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끌다가 세 명한테 사이해가지고 백패스 내지는 뺏겨가지고 역습당하고. 그렇죠. 오늘 이런 장면 상당히 많았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라멜라를 왜 선택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럽 현지에서도 라멜라 선수에 대한 혹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무리뉴만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선택이 없었다라면 이해가 돼.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기다리고 있던 선수 중에 베일도 있었고 델리알리도 있었어요. 근데 베일이 예전에는 안 좋았지만 근래에서는 라멜라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노실스를 빼든지 모라를 뺄 때는 그 자리에 베일을 먼저 넣고 이후에 플레이를 봐가면서 노실스와 라멜라 바꾸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둘이 비슷한 유형이니까. 근데 심지어는 모라를 빼면서 라멜라를 넣고 라멜라와 노실스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데 이거는 같이 죽자고 선택했다라고 밖에 표현 안 되니까 무리뉴 감독의 선택도 정말 아쉬웠다라고 생각됩니다. 산체스 쓰는 거 보면은 또 이건 진짜 무리뉴 감독이 선수 보는 눈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형컴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산체스 선수 한번 볼게요. 결정적인 실수 한 4-5번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중앙 센터백이 빌드업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것 전혀 없었죠. 제공권 큰 실수 보면서 뒷공간 내어주고 실점할 수 있는 것 요리서가 정말 잘 막아줬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정적인 실수해서 실점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산체스도 게임 뛰면 안 됩니다. 누가 뛰어야 되냐? 그럴 바에 다이가 낫다라는 얘기야. 사실 여러분들 산체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진짜 지금 PL 2부도 안 어울려요. 거의 한 3부 리그 정도는 가야 지금 어울릴 정도라는 거죠. 아약스에서 왔다라고 하지만 이거 진짜 실망이 매 경기마다 실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보기가 힘들어지네요. 근데 저희들도 열받는데 물론 토트넘 사람 국내 팬들 열받는데 600억 이상을 주고 사온
레비 회장이나 토트넘 팬들은 얼마나 열받겠냐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들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리를 어떻게 하냐고. 잘해야만 그 돈을 받을 텐데 지금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제가 볼 때는 300억도 못 받습니다. 와우, 이 큰일인데 중앙 센터백이 너무 없다라는 거야. 중앙 센터백에 대한 부재, 뭐 저희가 경기 끝나고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투 센터백들 과연 어떻게 할지 토트넘이 영입에 대한 좀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보 같은 결과잖아요. 오늘 이겼으면 51점으로 첼시를 넘어서 이제 다득점하고 이제 골득실 때문에 4위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이제 승점 1점 추가하면서 5위가 되었는데 리버풀하고 다득점은 좋겠지만 실점이 좀 적다. 라고 해서 이제 5위인데, 그리고 웨스트햄까지도 지금 같은 점수에 지금 분포돼가 지고 있는데, 오늘 게임 이 점수 2점 놓친 거는 정말 큰 데미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경기력을 보고 뭐 앞으로의 약간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트넘이 유로파 내지는 챔스까지 갈 수 있는 좀 확률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회는 있지. 기회는 있다. 5위니까. 첼시가 웨스트 보르멘티아 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쵸. 이런 고비 들어오는데, 토트넘이 올 시즌 있잖아요. 이기고 있다가 비기든지 진 경기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 PL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정도 생각되거든요. 이 점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될 텐데 이 점수라면 챔스 나가는 거 제가 볼 때 벌써 결정 났어야 되는 팀이 토트넘이에요. 그만큼 망한 게임이 많았다. 그렇죠. 앞으로의 이제 PL의 관심은 우승팀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팀이 유로파를 나가느냐, 어떤 팀이 챔스를 나가고 어떤 팀이 강등을 당하느냐, 요 싸움이라고 뭐 봐야 되겠죠. 그렇지. 강등팀은 뉴캐슬하고 풀럼하고 그 위에 있는 팀들일 거고, 네네네. 챔스 나가는 팀들은 아마 이런 팀들이 아닐까 생각돼요. 자, 토트넘, 네. 그 다음에 첼시도 4위지만 까딱까딱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 에버튼까지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아스날은 제가 볼 때 조금 힘들지만 남아있는 게임 전성 다 한다라면 아스날까지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 리버풀 될까요? 판다이크가 2월달 돌아온다라고 했었는데 3월달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4월달 돌아온다라고 하지만 지금쯤 축구하시는 모습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5월달 들어온다라면 좀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반다이크가 4월 한 중순 이후에 축구하시고 들어온다라면 리버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만약 이대로라면 쉽지 않습니다. 야, 챔피언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1위 했던 팀이 리버풀하고 토트넘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면 리버풀하고 토트넘은 무조건 우승 경쟁에서 두 팀이 한 팀 나오고 이 두 팀은 챔스를 다 간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 축구 진짜 모릅니다. 맨시티와 맨유가 1위와 챔스 나가는 팀들 중에 한 팀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챔스 나가는 팀들 중에 맨시티와 맨유는 못 나간다는 전제 조건을 깔 때 리버풀과 토트넘 1위였습니다. 맨시티 맨유와 지금 챔스 나갈 수 있는 두 팀은 거의 뭐 확정기라 본다라면 챔스 나갈 수 있는 두 팀 궁금합니다.